이번 솔로 32기 첫 번째 데이트 선택은 그동안 순정남의 가면을 쓰고 시청자와 출연자 모두를 기만했던 영철의 추악한 기회주의적 본색과 비열한 배신 행위가 낱낱이 천하에 드러난 충격적인 대반전의 무대였습니다. 첫날 캐리어를 들어주며 오직 영자만을 향해 직진할 것처럼 영자 이름밖에 모른다. 영자 얼굴밖에 안 보인다라며 온갖 달콤한 말로 어장관리를 치던 영철이 자기소개가 끝나자마자 영자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치고 영숙을 선택한 사건은 이번 기수 최악의 막장 드라마이자 잔인한 영혼 난도질이었습니다. 사실 영철이 첫날 영자에게 보여준 그 헌신적인 태도는 영자를 진심으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인식 능력이 떨어지고 머리 회전이 느려 첫날 각인된 영자라는 존재가 만만하고 다가가기 편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자를 마치 안전한 담보물처럼 묶어둔 채 양다리를 걸치려던 영철의 잔인한 계산기는 영숙의 자기소개 한마디에 발동했습니다. 영숙이 과거 140kg까지 나갔던 아픔을 고백하며 열심히만 살면 별을 보고 신문지만 덮고 자도 살 수 있다라는 이른바 신문지 발언을 던지자 영철은 고도의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경제력과 초라한 현실을 영숙의 숭고한 희망 조건에 대입해 이 여자는 내가 돈이 없어도 나를 먹여 살려주겠구나라는 비겁한 단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영숙의 털털함을 자신의 인생 역전 기회로 착각한 영철의 영악한 직진은 사실상 영자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서러움과 분노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는 영자를 불러낸 영철의 태도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상실한 가스라이팅의 정점이었습니다. 영철은 눈이 퉁퉁 부은 영자 앞에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하기는커녕 내가 영자님을 계속 선택하면 다른 남자들이 영자님을 알아볼 기회가 없어질까봐 배려했다라는 역대급 궤변과 핑계를 뻔뻔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상대방이 받을 충격과 상처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비겁한 변심을 마치 영자를 위한 위대한 희생인 양 포장하는 그 가식적인 말기술은 시청자들의 강한 공분을 샀습니다. 심지어 나도 첫날 혼자 차 타고 왔으니 너도 고독정식 좀 먹어봐라 라는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대꾸하는 영철의 차갑고 무서운 무도인 특유의 굳은 표정은 그동안 영자가 알던 다정한 남자가 아니라 오직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폭력적 성향의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사필귀정의 법칙은 영철이 파놓은 비열한 덫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영철이 영자를 쓰레기통에 버리듯 팽개치고 달려간 영숙의 반응은 그야말로 역대급 개망신이었습니다. 예고편에서 드러난 영숙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영철을 향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며 대놓고 강한 혐오와 경멸의 시선을 쏘아붙였습니다. 영숙처럼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단단한 내면을 가진 여자의 눈에 영철이 걸치고 나온 후줄근한 옷차림과 초등학생 유치원생 수준으로 노사봉 닮았다라며 사람을 깎아내리는 유치한 플러팅은 한낱 수준 낮은 재롱이자 거부감 드는 덩치, 큰 짐승의 앙탈에 불과하던 것입니다. 영철은 영자라는 확실한 월척을 대안으로 삼고 영숙이라는 더 높은 문턱을 넘으려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철저히 배척당하고 매장당하는 처참한 인과응보의 결말을 자초했습니다. 영자가 살길은 이제 단 하나, 자신의 매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영철이라는 독배를 단숨에 쏟아버리고 빛의 속도로 손절하는 것뿐입니다. 타인의 순정을 자신의 신분 상승과 안위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던 기회주의자 영철의 파멸은 진실함이 결여된 인간의 얄팍한 꼼수가 얼마나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이다. 서사입니다. 영철의 추악한 날조와 위선은 영숙의 냉혹한 칼날 앞에 처참히 부서졌으며 이번 사태는 결국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악인은 스스로가 판 무덤에 갇혀 파멸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영철이 영숙을 향해 던진 신문지 판타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연쇄적인 파멸의 파동은 단순히 한 남자의 변심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솔로나라 32기 전체에 인간관계 생태계를 뒤흔드는 대재앙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은 자신이 영숙을 선택한 것이 마치 대단히 결단력 있고 주체적인 행동인 양 스스로를 세뇌시켰지만 사실 그 기저에 깔린 동기는 너무나도 투명하고 저급한 현실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무도인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영숙의 신문지만 덮고 자도 된다라는 소탈한 인생관을 통해 보상받으려 한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거운 짐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기생적 심리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영철의 내면을 알리 없는 영자는 오직 첫날의 달콤한 기억과 영철이 흘린 가짜 확신에 매달려 자신이 왜 이런 처참한 거절을 당해야 했는지 밤새도록 스스로를 원망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셔야 했습니다.
영철의 이러한 비열한 행태는 데이트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와 다른 남성 출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더욱 추악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철은 남성 숙소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이 영자를 선택하지 않은 진짜 이유를 숨긴 채 여전히 나는 영자에게 기회를 준 것뿐이다. 내가 너무 일찍 영자를 묶어두면 영자가 다른 좋은 스펙의 남자들을 만날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라는 식의 위선적인 영웅주의 소설을 써내려갔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변심을 미화하고 타인을 위하는 척하려는 그 얄팍한 이중성은 듣고 있던 다른 남성 출연자들조차 할 말을 잃고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모든 상황을 이성적으로 관망하던 광수는 영철의 이러한 횡설수설을 들으며 그건 영자. 시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본인만의 이기적인 합리화라며 뼈를 때리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광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영철은 순간적으로 무도인 특유의 살기, 어린 눈빛을 섬뜩하게 번뜩였으며 이는 그가 평소에 보여주던 허허실실한 미소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가짜 가면인지를 증명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영철의 비극은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영숙이라는 존재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극대화되었습니다. 영숙은 과거 140kg이라는 혹독한 체중을 스스로의 의지로 깎아내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낸 내면이 강철처럼 단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영숙의 눈에 영철이 보여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노사봉 닮았다라는 식의 조롱 섞인 플러팅과 자기 소개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들이대는 기회주의적 접근이 곱게 보일 리 만무했습니다. 영숙은 영철과의 1대1 대화에서 그의 거구와 둔한 옷차림, 그리고 대화의 맥락을 전혀 잡지 못하고 겉도는 영철의 지적 수준을 단숨에 간파했습니다. 영숙의 차가운 침묵과 굳어진 표정은 영철에게 거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고 영철은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무술 경력과 과거의 영광을 부풀려 늘어놓는 최악의 악수를 두었습니다. 영숙이 속으로 네가 왜 여기서 나를 선택했냐라며 느낀 경멸은 결국 영철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타인의 가치를 제멋대로 재단한 대가로 받아야 할 당연한 성적표였습니다. 결국 영철은 자신이 파놓은 거대한 양다리의 덫에 스스로 발이 묶여 솔로나라 32개 가장 비참하고 고립된 존재로 전락하는 인과응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영자를 만만하게 보고 안전한 보험킵으로 여겼던 대가는 영자의 차가운 손절과 분노로 돌아왔고 영숙을 만만한 탈출구로 여겼던 오만함은 영숙의 잔인한 무관심과 경멸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영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 사건은 진실함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연애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미천을 드러내고 파멸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순정을 짓밟고 분위기를 망치던 기회주의자 영철은 결국 그 어떤 여자, 출연자의 마음도 얻지 못한 채 고독의 심연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그의 비참한 결말은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악인에게 내려지는 엄중한 심판이자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역대급 사이다. 서사로 기록될 것입니다.